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엔드타임 포커스 74강은 이제 강사의 엔타임 메모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4년 12월 27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4년도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2025년은 어떠한 제 의미가 있는지 엔타임적으로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을 이렇게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오셨고, 그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25년은 그러면은 인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5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좀 긴장감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이제 인류사의 어떤 변곡점의 시점을 맞이하게 됐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제가 25년을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복음의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열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이제 한 근 2000년 년간의 이제 시간이 있었고,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인류 공동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대략 이제 요 지구 가운데 이제 인류 가운데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25년까지 이렇게 전해진다고 할 때에 주님의 그 다시 오심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열방의 모든 복음이 전파된 뒤에 이제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장 뭐 25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세계에 복음이 이제 다 이렇게 그래도 전해지는 주님의 그 오심의 일차적인,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측면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술 준비라든가 기후 변동이라든가, 그죠? 기후 변동 어때요? 이제 더 이제 어려워지는, 그죠? 지난 1월 1일에 이제 일본 내에서 지진도 있었고, 이렇게 그 전에는 터키에서도 지진도 있었고, 하여튼 기후라든가 지각 여러 가지 화산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화폐 이렇게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거 볼 때에 그 세상 측면에서도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 경제에 인류가 당면한 그러한 모순이 더욱 축적되는 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세상의 측면,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음의 측면에서나 세상의 측면에서나 2025년은 인류사의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엔타임 진입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적어도 자신의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고, 그 다음 연도서부터는 1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2025년은 그 예언에 있어서 남방왕 북방왕 예언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을 기준으로 이렇게 엔타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두고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방왕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방왕이라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남방왕, 북방왕 요 체계가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형성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엔타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5년은 요 남방왕, 북방왕 요 체계가 윤곽이 보이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성취될 예언이 요 남방왕, 북방왕 체계의 성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요 엔타임 센터에서 한 수백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마국 전쟁의 프레임이 아니라 공마국 전쟁의 프레임 그건 오류고 남방왕 북방왕 체계에 의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이 건립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엔타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은 여러 번, 그러니까 한 수십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꼭 요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25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이집트입니다. 남방왕이 그를 찌르르니 북방왕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타날 하나의 그 작은 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북방왕이 병과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립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그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 그 환란 중간의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이제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아랍 세력들은 이제 북방왕 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 애굽 땅 남방왕이죠.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엔타임 센터는 요 리비아, 구스 그리고 요 이집트를 세 뿔이라고 열 뿔에서 열 뿔 가운데 북아프리카 세 뿔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묻기도 그, 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잘 아셔야 되는 게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남방왕, 북방왕 체계로 이제 그 39절까지는 이제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고 여기 39절부터 40절부터가 이제 성취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되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새로 형성이 이스라엘 위와 아래로 새로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남방왕 북방왕 그 체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는 지금 있기 때문에 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저기죠. 그 북방왕만 이제 정리가 돼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중동 지역의 갈등과 변화의 목표점은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그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그 하마스의 어떤 이스라엘 공격으로 그동안 치열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치열한데 하여튼 중동 지역의 갈등과 변화의 목표점은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제사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그 목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의 시작은 곧 엔타임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분명히 이정표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방왕 지역,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의 정치, 군벌 세력의 치열한 각축과 합종 연횡이 이제 25년에 이렇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25년도 더 지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줄라니가 HTS 그 그룹이 아사드 정권을 지금 몰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크게 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완전히 정부들이 다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이제 통합된 하나의 세력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나오게 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년에는 또한 요르단 왕정의 분개와 팔레스타인 계열의 정권이 장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 아사드가 이렇게 러시아로 이렇게 쫓겨나고 그 정권이 붕괴됐잖아요. 그죠? 그러한 붕괴되는 그 어떤 그 열기가 이제 요르단에 이제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평화 협정 조약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북방왕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성전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의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르단은 암몬 모압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르단은 이 성전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평화 조약에 있어서 성전 건립에 대한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평화 하는 당사자가 평화 협정의 당사자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르단에 가지고 있는 성전 관리권에 대한 협의 사항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된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요 요르단 왕정이 무너지거나 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세력에 이렇게 복속되는 정도의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 예, 이러한 협정에 어떠한 이제 권한을 이제 북방왕이 갖기 위해서는 이제 요르단의 정치적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필요 예언에 있어서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요르단의 정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전 관리에 대한 협상권을 가진다고 볼 때에 지금의 요르단 왕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그 왕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성전 관리권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요 북방왕에게 이렇게 어떻게 위탁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25년 뭐 더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앞으로 가장 큰 정치적 변동을 겪을 지역은 요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팔레스타인 계열의 그 여러 테러 세력들이라든가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이렇게 순리파, 시리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리고 또 이란의 어떤 지원을 받는 여러 이제 단체들이 이제 요르단 이제 왕정을 흔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북방왕이 요르단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요르단에서 북방왕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옆에 있습니다. 북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요 서쪽은 바다가 있고, 그죠? 대해 지중해가 있고, 서쪽은 이렇게 약체 국가들이 암몬, 모압, 어떤 그런 약체 국가들이 있고, 이제 크게는 예전 이집트로부터 해서 여기 뭐 예전에 북방왕은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렇게 큰 이제 이런 나라들, 뭐 이집트는 계속 이집트였고요. 이렇게 큰 북방왕, 남방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이제 여러 가지 격변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팔레스타인 계열의 세력이 북방왕에게 복종 또는 권위를 인정하는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하기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 영향 등이 요르단 지역에 강하게 강타하게 됨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2025년은 북방왕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어떤 가닥이 잡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제 빠르면은 이제 25년에 정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더 시간이 이렇게 늦춰질 수가 있겠죠. 한 해 한 해. 그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진행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달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과 남방왕, 이집트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한 관계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엔타임 시기를 점점 맞이할수록 요 이스라엘은 여기 지금 북방왕 여기가 정리가 되면 북방왕과 어떤 정치 경제적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요 남방왕과는 적대적이거나 좀 척을 지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9년에 라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집트는 사다트고 여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제 79년에 이제 그때가 카터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중재로 협정을 맺은 후에 평화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남방왕 이집트보다는 북방왕과 정치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게 될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이 북방왕 지역이 정리가 되면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이제 북방왕과 나누게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79년 이후로 요거는 나비는 확실치 않으니까 요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하여튼 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잘 지내왔다. 79년부터는 요 이란은 호메니용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이란과는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고, 그죠? 이란과는 79년 전에는 아주 이스라엘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란은 79년 이후에 적이 되고, 이집트는 그 전까지는 적이었으나 이제 79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친하게 지낸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하마스를 도와왔던 이집트가 이제 요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충돌로 인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지역 가자 지구에 이집트가 가자 지구에 계속 이제 뭐예요? 터널 땅굴을 통해서 그냥 무기와 어떤 여러 가지를 다 공급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집트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듯 이렇게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이제 잘 친하게 지내고 잘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 뒤에서 이제 뒤통수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배신감과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북쪽 지역에 이러한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서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지만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될 때에 이제 이집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그 관계가 더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 있네요. 골란 고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주던 여러 이제 경제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 협력이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 이집트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하고 이렇게 18년, 19년, 18년, 19년에도 이 경제 협력을 증대해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대규모 천연가스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그죠? 이렇게 거기 그 동지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 있잖아요. 천연가스도 이집트에 공급을 하고 또 여러 원유 같은 것도 공급을 해가지고 이집트에 또 정유 시설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또 수출도 하게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난 2월 19일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6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이렇게 16조 원의 규모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그때가 이제 18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 정권은 79년 협정 이후에 매년 이집트에 지원하던 자금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그죠? 1조가 넘는 돈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행정 비용으로 쓰도록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뉴스를 하나 보면은 예전에도 같이 봤던 거예요. 올해 24년 올해에도 9월에도 이집트에 4,300억 원의 그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또 가자 전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집트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주던 돈 외에 또 이렇게 저기를 한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집트에 매년 군사 지원 등을 위해서 13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 규모를 내 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이 정도 규모를 매년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상당한 적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은 이제 이것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행한 이집트를 이제 괘씸하게 여기고 또 이스라엘도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트럼프 행정부와 이렇게 의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북방 무역 루트의 가능성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이스라엘 여기 인도에서 출발해서 하마스 전쟁이 나기 전에 저기잖아요. 인도에서 아랍에밀리트에서 그리고 사우디를 거쳐서 요르단 그리고 저기 그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로 이어지는 그 수송로 있잖아요. 이것을 좀 계획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 북방 루트의 가능성이 열리고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이 상당히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후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죠? 후티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남예멘 후티 애들이잖아요. 소말리아. 근데 여기에 후티 반군이 여기 막 상선에다가 테러 같은 거 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그 수에즈 운하를 위해서는 요 이집트가 적극 나서야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나서지 않고 해가지고 많은 여기 항로를 많이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타격이 반토막 나는 그런 타격을 입었는데 앞으로 여기 북방 루트까지 개척이 되면은 여기 완전히 수에즈 운하는 상당히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겁니다. 이제 북방왕이 나타날 그런 체계, 그리고 남방왕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과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또 이제 이 남방왕이 1910년대부터 엄청난 이집트가 군사력을 증강해서 세계 11위 정도, 9위, 10위, 11위 정도 되는 터키와 같은 군사력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이제 엔타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쓰이겠죠, 앞으로. 그렇죠? 이러한 이제 그 체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어를 살펴보면 복음의 전파는 주님의 강림 때까지 있을 것이나 대략 2025년까지는 열방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그 이후의 초점은 그 이슬람 무슬림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25년에 가장 큰 이제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여 년간 이어진 열방 선교의 초점이 서서히 닫힌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그러한 남방왕, 북방왕 체계에 우리가 매우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엔타임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엔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성전 건립,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의 시작과, 그죠? 시작과,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싸우게 되는, 남방왕이 먼저 어떤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게 되는 이러한 그 전쟁으로부터, 그것이 그 첫째 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한 엔타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큰 어떤 어떤 변곡점, 큰 중요한 해가 2025년의 해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26년부터는 1년 1년 상당히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24년 독자 여러분 잘 지내시고 25년에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